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울입니다. 12월 27일 금요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자, 올해 마지막 경마 주간입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경마 주간. 긴 말 필요 없죠. 무조건 이기고 깔끔한 마무리를 하고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성적은 조금 부진합니다. 만족스럽지 않아요. 금요경마 임팩트 있는 적중은 나왔어요. 23배 35배 이걸 주력으로 잡아들이면서 초중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는데, 금요경마 중후반부 조금 레이스가 좀 까다롭게 됐고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토요경마 제주에서 좋았고요. 제주 승부처에서 짭짤한 배당. 일요경마도 부산에서 좋은 적중이 좀 나왔습니다. 제주와 부산은 꾸준해요. 금요경마는 조금 까다로움에 흔들리긴 했습니다만 꾸준합니다. 부산 제주는 다 내용이 좋아요. 근데 서울에서 제 주 무기인 서울에서 제 주력 무대인데요, 계속해서 좀 아쉬움을 주고 있는데, 이번 주는 준비 많이 했습니다. 서울도 이번 주는 다를 겁니다. 준비한 만큼 결과가 나와 주리라 보고요. 자, 일단은 당장 닥친 문제는 금요경마 부산과 제주죠. 자, 이번 주 금요경마도 흐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경마가 중후반부 상당히 까다로웠는데요, 아마 그 이상이 될 것 같아요. 대놓고 그냥 터지는 경주에서는 좀 과감한 선택을 할 예정입니다. 자, 승부처 공지하고 바로 들어갑니다. 1라운드, 4라운드, 6라운드, 7라운드입니다. 6경주가 금요 최고 선택입니다. 1467. 자, 1경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등급 1300 10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첫 번째 경주 힘을 한번 실어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은 강축은 없고 좀 인기도가 좀 분산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브리더 카미트, 바벨 모모, 광풍스타, 여기에 미주리 챔프와 글로벌 히로인이 도전하는 구도가 되겠죠. 하지만 그 외에도 벌교 마술사, 마통령, 여러 마필들이 다른 가능성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혼전으로 평가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강축이 없고 입상권은 많으면 이건 혼전이죠. 그래프 한번 볼까요? 전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브리더 카미트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아직 입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의 약점은 스타트예요. 출발이 일단 매끄럽지 못하니까, 기복이 있으니까 매번 이렇게 뒤에서 시작합니다. 성적이 쭉 그래프를 타지를 못하고 이렇게 기복을 보이는 거예요. 상승 곡선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1번 게이트인데 출발 지점 삼아서 살려서 그냥 밀고 나오는 전개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초반에 스타트하고 밀고 나올 때 바로 옆에 있는 마필들이 순발력이 좋으면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자, 넘어갈 마필이 몇 마리나 되느냐, 밀고 나올 때. 요게 브리더 카미트로서는 최대의 관건입니다. 3마리 이상 넘어가 버리면 이번에도 입상권하고는 인연을 맺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편성이
딱 그 정도예요. 브리더 카미트가 여기서 입상을 위해서는 앞에 한 두세 마리 보내놓고 3, 4위권 내측 요걸 파야, 이 정도는 유지해야 직선에서 경쟁력을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에요. 자, 또 한 도의 강력한 인기마 바벨 모모. 이 마필은 한 번의 경주만을 치렀습니다. 이 마필도 스타트에 약점이 있어요. 출발에 약점이 있습니다. 훈련 시에 외산마하고 병합을 하면서 걸음을 많이 늘려놓고 발주 연습도 상당히 충실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발주가 매끄럽지 나오는 것보다는 덜컹하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벨 모모 또한 이 정도 뛴 걸음이 분명히 입상권이긴 합니다만 이걸 유지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또 기복을 보일 수 있다는 게 이 마필의 약점이죠. 자, 인기마 두 마필이 약점을 지고 있어요. 1번과 6번. 그래서 이번 경주가 재미있습니다. 재밌어요. 첫 경주부터 제가 힘을 실어드리는 이유입니다. 좋은 환수로 한번 때려먹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로 넘어갑니다. 혼합 4등급 1300 9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오아시스 파워에게 그래프가 조금 몰려 있습니다. 직전 매서운 추입 탄력, 직선적으로 올라오는 폭발력이 대단했죠. 오아시스 파워. 자, 그리고 안쪽 게이트를 차지하고 있는 미팅 세인트, 어메이징 칸, 그대만의 블루, 그 외에 졸망졸망한 마필들이 있습니다. 자, 재밌는 건 이 미팅 세인트하고 오아시스 파워가 주행심사를 같이 치렀어요. 두 마필이 주행심사를 같이 치렀는데 당시에는 미팅 세인트가 압도를 합니다. 미팅 세인트, 이게 미팅 세인트하고 어메이징 칸이었나요? 전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오아시스 맞죠? 오아시스 블루, 오아시스 파워. 두 마필이 주행심사를 같이 치러요. 근데 미팅 세인트가 이제 당시에는 선행을 나선 이후에 종반 다른 마필들을 압도하는 모습이었고, 당시 오아시스 파워는 발주가 나쁘지 않았어요. 선입 따라간 이후에 직선주로해서 뭐 탄력을 유지하는 정도? 탄력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미팅 세인트가 워낙 압도적으로 잘 뛰었다는 거죠. 데뷔전 3위, 직전 경주 추입으로 날라오면서 준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출발 능력이 있다는 거, 오아시스 파워가 한 템포 빠르게 치고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데뷔전에서 선행을 못 가면서 순위권 밖으로 밀렸던 미팅 세인트가 이번에는 원게이트입니다. 1번 게이트예요. 그럼 이번에는 선행 가겠죠. 선행 가는 미팅 세인트는 오아시스 파워가 잡아내기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만은 않아요. 다만 경주거리가 1300이라는 점에서 과연 미팅 세인트가 이 탄력을 300m 더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건 뛰어봐야 아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보여준 거라면 일단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라는 쪽으로 지금 결론을 내립니다. 미팅 세인트. 그래서 1300, 저는 두 마필 중 오아시스 파워보다는 미팅 세인트가 이번에는 좀 더 유리한 형국이다. 1번 미팅 세인트를 놓고 공략을 해야 된다.
자, 한방에 8번? 이건 아직까지 장담 못합니다. 가장 유력한 건 사실입니다만 나머지 마필 중에서 충분히 파고들 마필이 있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1번, 8번 쪽에 과신하는 것보다는 1번을 중심으로 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매력없는 18 이거 뭐 한 3배 정도 나오겠습니까? 쌍으로 복도 필요 없다고 봐요. 쌍으로 기본만 엮어두면서 1300이니까 뭐 쌍복 다 하는 게 낫긴 하겠네요. 1200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복 필요 없이 쌍으로만 가도 될 것 같은데 1300이니까 뭐 쌍복으로 기본 1 넣고 배당을 한번 노리는 전략으로 이 경주를 한번 풀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구멍수는 많이 가져갈 수 없죠. 1 넣고 한두 마리 정도 여기에 8 기본 간략하게 압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3라운드 넘어갑니다. 6등급 13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도 저는 뭐 그냥 W 쳐놓고 시작하고 싶은 레이스입니다. 플래시런에게 그래프가 압도적으로 몰려있긴 합니다. 근데 과연 플래시런이 이 정도의 강축이냐 전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플래시런 데뷔전 1000m에서 뚝심을 보이면서 입상을 했어요. 근데 직전 경주 저는 플래시런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기 순위에서도 조금 밀렸을 뿐더러 편성이 좀 강했죠. 벌마킹의 맹용 두 마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플래시런 편성이 강했고 13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고 어쨌든 뛰는 모습을 보니 1300을 소화하는 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 마필도 약점은 스타트거든요. 출발하면서 일단 중하위권에서 이 그룹에서 출발합니다. 중위권도 아니고 여기 이 그룹에서 출발해 가지고 넘어서야 되는데 자, 이 앞에 있는 그룹들이 이번 경주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편성이에요. 잠재력 있는 마필들이 많이 나옵니다. 드러난 전적에서는 플래시런을 넘어설 마필은 딱히 보이지 않아요. 뭐 인기를 모으는 라이트 챔프가 1400에서 입상 경험이 있다는 거, 요게 그나마 좀 돋보이는 경주 내용입니다. 외곽에 있는 캉캉 스텝도 직전 경주 1400에서 입상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뭐 타임이나 구간 타임이 그렇게 썩 뛰어나진 않아요. 전체적인 구간 타임이 그렇게 강점을 보이는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캉캉 스텝의 연투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라이트 챔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뭐 구간 타임이 가능성 있는, 조금 더 가능성 있는 걸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번에는 멀로가 고삐를 잡고 있다는 점, 바로 이 점에서 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네요. 플래시런이 출전 수도 많고 12마리 뛰거든요. 11마리도 아니고. 여기서 초반에 뭐 저는 안쪽에서 밀고 나오기도 쉽지 않다는 판단이에요. 최하 8위권 이하로일 거다. 8, 9, 10, 뭐 11, 12 요 안에 플래시런의 초반 포지션이 여기서 시작된다면 과연 앞선 그룹을 잡을 수 있겠느냐, 쉽지 않다라는 결론입니다. 퀸티케 충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요. 뭐 이 마필도 순발력도 나쁘지 않고요. 월드태양
기수가 무서워요. 이 마필도 추입 성향이긴 합니다만 기승기수가 무섭고요. 에이스 하이 기습이 가능하고 투원 파이터 역시 그름 들고 있는데 일단 플래시론보다는 좀 더 앞선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라이트 챔프도 선입이 되는 마필이거든요. 앞선에서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다는 강점이 있고 최근 편성은 좀 강했습니다. 좀 강했는데 인기를 모으고 무너졌어요. 라이트 챔프가. 이런 편성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볼 수 있다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왔던 마필이에요. 근데 결론은 너무나도 무기력했죠. 그래서 기수 교체로 이루어졌는데 기수 교체가 어떤 효과를 볼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엠번이 이 마필은 뒤에 있을 거고 큰 능력을 지닌 마필도 아니고요. 캉캉 스텝 역시 연투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더 앞선에서 풀어갈 수 있다는 강점은 지니고 있어요. 라운 플래터도 마찬가지고. 플래시론보다 순발력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는 마필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그 마필 가운데 그름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 제가 노리고 들어가는 복병감, 이번에 훈련이 잘 되어 있는 훈련 우수 마필 골고루 섞여 있어요. 이 레이스는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플래시론 장담 못한다라는 판단입니다. 꺾어버릴지 그냥 뒤에서 받치고만 갈지 기본 막건으로 공은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놓고 갈 마필은 아니에요. 여기서 놓고 간다면 가장 유력한 마필은 라이트 챔프죠. 라이트 챔프 멀로 기수로 교체가 된 라이트 챔프가 편성도 최근 중 가장 허접하게 만만하게 만났고 레이스를 앞선에서 풀어갈 수 있는 힘도 있고 뒤도 그렇게 약하지 않고요. 기승기수도 믿음직스럽고 어쨌든 이번 경주 플래시런을 과신하는 것은 좋지 않다 라는 판단입니다. 화끈한 환수를 한번 노려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 추천 경주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4라운드로 넘어갑니다. 6등급 12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지난번에 내용 좋았거든요. 정말 제가 놓고 아주 강하게 붙어보자 라고 말씀드렸던 마필이 출전합니다. 물론 그 경주에서 입상 실패했죠. 망신을 당했던 마필입니다. 망신 당했던 마필인데요. 한 번 더 놓고 갑니다. 미워도 한 번 더. 여전히 그러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좋다 라는 내용입니다. 한 번 더 믿고 가는 승부처입니다. 직전의 아쉬움을 이번에는 만회해 주리라 판단해 봅니다. 5라운드로 넘어갑니다. 5등급 18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자, 길어요. 5등급 1800입니다. 하이챔프, 크리솔 시에라, 리치트리. 하이챔프도 이제 57이거든요. 직전 대비 2.5가 올라왔습니다. 선두력을 바탕으로 이제 레이스를 풀어가는 힘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긴 한데 1번 게이트를 차지했어요 또. 그러면 선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57을 극복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닥트레오도 직전 김혜성 기수가 좀 멋지게 끌고 들어왔는데 57입니다. 이러면 또 쉽지가 않고요. 크리스톨 시에라는 직전 대비 0.5가 늘어난 56.5. 계속해서 과중한 중량을 달고 뛰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되는 그래프고요. 리치트리도 1.5가 늘어났습니다만 아직은 55 여유가 있습니다.
하이챔프는 좀 무거워 보이는데 어떨지. 경주력적인 측면에서는 그동안 뭐 이 마필이 보여온 경주력은 충분히 소화를 해줄 수 있을 수준이에요. 선행만 가면 잡히지가 않습니다. 선행 못 갔을 때는 바닥인데 선행하면 안 잡혀요. 이때가 52, 1854초대로 상당히 좋은 기록이에요. 호기록입니다. 이 기록 자체만 놓고 보면은 5등급 마필이 기록할 수 있는 타임으로서는 그야말로 최상위권 타임이에요. 직전은 54.5를 달고 58초대. 이번엔 57. 일단 뭐 부담 중량이 늘어나면서 타임이 늘어지는 건 사실이죠. 여기서 좀 더 올라간다 그러면 뭐 한 59초 또는 2분대. 만약에 2분대까지 간다면 선행하고 이건 넘어설 상대들이 많아져요. 지금 이 타임을 유지하거나 늘어나도 1분 59초대 정도는 끊어야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만만치 않아요, 편성이. 뭐 스텔스 모드 같은 마필도 지금 2분대를 끊었거든요. 직전 57 달고 뛰었어요. 이번에도 57입니다. 3세마예요. 한번 경험해봤고 1800에 대한 적응력 길렀고 이 마필은 무조건 타임을 당길 일만 남았죠. 직전도 57 달고 그리고 직전 경주를 보면은 1코너, 2코너, 3코너, 4코너 이 코너 4개를 모두 3선 외곽을 돕니다. 4개 다. 그냥 스타트부터 계속 그냥 외곽 도는 거예요. 선두권 외곽을. 그러고도 직선주로 탄력이 그렇게 죽는 그림은 아니었어요. 스텔스 모드는 타임을 당길 일만 남았다. 경쟁력 충분하죠. 그러면 석세스 플라잉 자 역시 2분 00초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권으로 밀려 있습니다. 그만큼 편성이 만만치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 이 마필도 부담 중량도 좀 줄어들었고요. 직전은 외곽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안쪽으로 내려왔어요. 순발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마필도 타임을 당길 일만 남아있다. 라운드 레전드 기수가 무서워요. 김혜성 기수 기성 스타일을 보면요. 외곽 게이트의 말을 타더라도 외곽을 크게 도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꾹 참고 안으로 파버려요. 아니면 조금 밀고 나오다가 파고 들어가든지 그대로 계속 외곽 타는 경우가 거의 없다. 어쩔 수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모래에 정말 민감해서 외곽에서 모래 맞히지 말고 타라 마방에서 그런 주문이 들어오거나 또는 너무 촘촘해서 외곽에서 들어갈 상황이 아니고 땡기기도 힘들 때 이럴 때가 아니면 김혜성 기수는 웬만하면 외곽 안 돕니다. 안쪽 잘 파고들어요. 그리고 몸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뚫고 나옵니다. 틈만 보이면 약간의 틈만 보이면 뚫고 나와요. 어지간한 기수들 부딪히는 거 충돌 이런 거 다 피하거든요. 파이팅이 넘칩니다. 여성 기수입니다만. 그래서 김혜성 기수를 제가 항상 무섭다 그래요. 무서운 기수입니다. 라운드 레전드 사이즈는 분명 안 될 것 같은데 뭐 터지면 또 모르죠. 크리스톨 시에라는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인 타임을 유지하고 뭐 56.5가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56.5로 달아봤고 56도 달고 뛰었고 1800 입상 경험도 있고 일단은 가장 안정적이다. 피스비드는 이번에 훈련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마필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타임을 좀 당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는 복병권이고요. 리치트리도 일단은 오름세를 타고 있는 마필이거든요. 뭐 기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훈련 시의 걸음이 직전보다는 더 뛰어줄 걸음이고, 이게 또 재기승했고, 직전 좋은 호흡을 보였던 서승원의 재기승이 무섭습니다. 스타티스의 직전 너무 아쉬워요. 이때 잡아먹었어야 되는데, 그때 이 서승훈 기수의 12번 말을 놓고 때리고 들어가면서 스타티스를 제가 추천을 드렸죠. 근데 뭐 열둘이 부러지고 압도적인 인기마도 뭐 따로 하나 있었는데 12번 마 외에 선행마 뭐 기억이 나질 않네요. 어쨌든 그 말도 부러지고, 어쨌든 인기마가 싹 부러지면서 제대로 터져버렸죠. 더 윈드까지 뭐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마필도 아직 경주검이 그렇게 많지 않은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그럼 신장세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자, 어쨌든 전적표에서 살펴봤듯이 상당한 혼전이다. 1번 하이챔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선행을 인정하느냐 못하느냐, 저는 일단은 인정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1번은 꺾어버릴 예정입니다. 단독선행 갈 때 가더라도 확률은 높습니다만 57 달고는 타임도 묻어질 것이고 못 믿겠다 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안정적인 크리스톨 시에라를 놓고 하느냐, 아니면 아예 제가 노리고 들어가는 복병을 놓고 게임을 붙어보느냐, 이것만 남아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번을 부러뜨리고 한번 꺾어보겠습니다. 한번 꺾어버리고 붙어보겠습니다. 6라운드 넘어갑니다. 4등급 14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자, 이번 경주가 금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메인입니다.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윈드블리드, 모르페우스, 고스트 아마존, 3두가 비슷하게 인기를 모으고는 있어요. 여기 또 비트 드래곤이 바짝 추격하는 그런 양상이고요. 3두가 비슷하게 그래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윈드블릿의 기량이 여기서는 압도적이다 라는 판단이에요. 전적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르페우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대비 무려 플러스 5kg, 부담 중량이 57로 확 올라왔습니다. 물론 직전 편성이 강했죠. 혼합 4등급 경주, 강한 레이스에서 8마 신차의 낙승, 이건 분명히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단독 선행이라는 메리트가 있었거든요. 과연 이번 경주 모르페우스가 단독 선행을 직전처럼 편하게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어렵다라는 결론입니다. 모르페우스가 여기서 선행하면 57달아도 무섭죠. 선행은 쉽지 않아요. 안쪽에 비트 드래곤도 만만치 않게 빠르고, 하늘의 뜸의 순발력도 괜찮고, 윈드블릿이 오히려 저는 더 빠르지 않나, 밀고 나가는 힘에서 윈드블릿이 좀 더 유력한 축막감입니다. 고스트 아마존은 3연속 입상으로 기세를 높여가고 있는데 3번 경주 다 그야말로 쥐어짰죠. 아슬아슬하게 목차 머리차 접전, 이때도 목차 간신히 입상을 했습니다. 직전도 2분의 1마 신차 아주 그냥 종반에 간신히 끌고 들어왔어요. 자, 이런 쥐어짜는 경주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마체가 얇은 앞말이기 때문에 이런 경주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윈드블릿을 중심으로 인기마 2마필 날려버리고 붙어보겠습니다.
7라운드입니다. 혼합 4등급 16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마지막 선택입니다. 마무리 끝장 승부처. 이번 경주는 판타스틱 밸류가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부진했습니다만 이 마필의 우승 당시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긴 했습니다. 당시 선두력 발휘하면서 선두권 가담한 이후에 직선주로 추진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았죠. 여력이 있는 그러한 우승이었거든요. 그때만큼만 띄워준다면 1600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긴 합니다만 축으로 놓고 가기에는 최근 두 번의 부진이 너무 나락으로 빠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훈련 시에 그러면 지금 상당히 좋아요. 그렇다고 해도 이 그래프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해피차밍이 직전 이 마필은 기대 이상으로 직선주로 탄력이 잘 나오는 마필이에요. 직선주에서 추진하면은 그야말로 2차 탄력이 나오는 마필입니다. 2차 추진이 가능해요. 죽을 듯 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살아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플러스 알파점을 주고 있는 마필이고요. 레이저 그립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56 지점 대비 플러스 4 쉽지 않은 여건입니다. 그래서 인기 마필들이 이런 고만고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역시 딱 그려놓고 시작합니다. 터졌다. 배당 나올 것이다. 그리고 어설픈 인기마가 아닌 화끈한 환수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막권으로 한번 7경주를 붙어볼 예정입니다. 큰 배당 노리고 들어갑니다.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2등급 1800 12마리가 출격합니다. 통상 마지막 경주를 제가 그냥 승부로 많이 가져갔었어요. 상당히 혼전이 많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혼전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너무 압축이 되는 흐름이에요. 이변 가능성? 글쎄요. 있을까요? 1번, 2번, 3번, 11번 이 4마리 빼고 과연 가능성 있는 마필이 있을까라고 제가 2번, 3번 제 스스로 진단을 해봐도 가능성은 없다. 물론 경마의 100%는 없죠. 거의 없다. 단어를 바꾸겠습니다. 없다보다는 거의 없다. 자, 1, 2, 3 열어놔. 이 4마리 중에서도 1번과 11번 최근 기세는 1번, 앞으로 보여줄 걸음은 11번. 이 두 마필 두 마필이 2번과 3번보다는 좀 더 위에 있다. 다시 한번 좀 세분화한다면 1번, 11번, 3번, 2번 2강 1중 1약 4마리도 이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판타스틱 필드도 만만한 마필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기세는 한풀 꺾여 있거든요. 공백도 좀 출전 주기도 고르지 못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구도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축 세우고 압축하면은 적중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판단입니다. 8경주는 압축되는 유력한 레이스 흐름입니다. 자, 금요 8개 경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압축이 되는 흐름도 좀 있어요. 한두 경주 정도. 대부분의 경주가 혼전, 압축이 어려운 그러한 복병권들이 우글거리는 경주, 이런 경주들이 대다수입니다. 월말 경마다운, 연말 마지막 주간의 경마다운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는 판단이에요. 너무 저배당에 힘을 주는 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본인의 구미에 맞는 좀 저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경주 같은 이런 경주를 삼아서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니면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배당 경주를 공략을 하면서 선택
집중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선택과 집중 한두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잘 준비해서 내일 현장에서 도움되는 내용 들고 부산과 제주 좋은 결과 끌어내겠습니다.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